네, 안녕하세요. 마구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이죠, 공부에 관한. 네, 여러 가지 팁들인데 이것들을 보기에 앞서서 잠시만요.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서 자,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일단 국어 관련해서 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일단 뭐부터 본다. 저는 지문부터 읽고 문제를 봐요. 문제부터 읽고 지문 보는 사람도 있죠. 물론 문제, 지문부터 읽고 문제 이거는 둘 다 취향임.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정아야 잠깐만 왜 이제 문제부터 읽지 않냐? 문제부터 읽어서 뭘 찾는지 찾는 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 차이라 하는 건데 뭘 찾는지 알겠는데 그게 어디 있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정아야 제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문제부터 읽는 것은 저랑은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뭐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표시하면서 빠르게 읽어야 돼요. 빠르게 대충 메모를 하든지 이 정도는 필요하지만 아빠 옷 물지 마. 그리고 잠시만요. 그냥 나가. 방에서 나가. 방에서 나가자. 거실로 가. 네. 쫓아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자면 대충 뭐 이제 중요한 팁들입니다.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출제자 손바닥에서 놀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내 손바닥이야. 출제자가 여기쯤 있겠군 하고서 놀아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안무랑궁입니다. 예전에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측하면 읽는 거예요. 핵심은 안 물어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써진 글이 뭘까요? 일관성, 통일성, 완결성 등이 있는 글이겠죠? 그렇죠.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못 쓴 글을 시험에 낼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마구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충 갈겨 쓴 커뮤니티 글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나오면 좋겠지. 그러면 이제 홍보되니까.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썼을까요? 교수님들이 쓰시잖아요. 출제자 중에 이제 교사분들과 뛰어난 교사분들과 교수님들이 쓰시는데 글을 못 쓰지 않아. 근데 왜 안물안궁인 부분이 생길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물안궁인 부분이 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만들려고 보니까 안 써놨네 판단을 근거를 이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첨삭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삭을 해주다 보면은 완결성, 일관성, 통일성 그대로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수라 해도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내려가? 교수라 해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데 굳이 예시까지 더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이게 맥북이라서 좀 표시를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홀을 그려요. 마우스 커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안 보이나? 잠깐 확인 좀. 이런 식으로 홀을 그어 놓습니다. 내용이 이쯤에 있다라고 홀을 그어 놓으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되잖아. 어차피 그게 정답 선택지일 확률이 90% 이상의 경험상. 그리고 두 번째 건데 얘는 밑에 화학2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이제 들어드렸어요. 일부러 틀리기입니다. 출제자 의도를 진짜 정확히 낚시질을 파악하는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별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틀려야 돼. 틀려야 되는데 모든 선택지는 전부 다 출제자 의도가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틀릴 수밖에 없겠고 국어 시험 이런 것들부터 생각해봐요. 다 알잖아. 뭐 사탐은 제가 뭐 잘 안 해서 모르는데 과탐 같은 경우에 개념 알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풀리잖아. 접근할 수 있잖아. 뭔 소린지 알잖아. 근데도 막 킬러들은 정답률이 이게 오지선다인데
제대로 찍어도 20%인데 20%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건 낚시질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만 할 것 같은 거 일부러 주의 안 하고 선택지를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대충 일부러 틀리게 판단을 했는데 내가 너무 맞는 선택지야.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논리가. 물론 이제 이게 논리학적으로 맞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P이면 지금 우리는 P이면 Q이다 를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P가 true일 때 Q가 false라는 걸 보여야 되죠. 근데 시험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P이면 Q이다 이거 판단하라는데 붙여놓은 거 판단 가능 근거는 not P이면 Q이다 뭐 not Q다 뭐 이런 것밖에 없어. 이런 것 뿐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아마 틀렸을 거다. 미리 골라놓고 넘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골라놓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검토할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충 풀고서 틀릴 수밖에 없어. 틀린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시 와서 판단하는 걸 찾으면 심리적으로 또 안정도 돼요. 나는 검토를 몇 번 돌렸거든 이미. 그리고 실제로 저점과 고점 중에서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같이 높아지는 익스트림한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시 지문입니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시 지문과 문제인데 밑에 해설은 있어요. 일단 여기서 화면 정지 꾹 누르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이제 다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탈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이 문장 뒤에 문장 읽었을 때 화학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야. 물리나 화학 안 한 분들은 무슨 에너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근데 엔탈피는 뭐다 결국 그냥 에너지 총합이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대. 뭔진 모르겠어. 그러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물결표 약간 대충 쳐놓는다든가 표시만 하고 따라서 근데 결론 같은 거 좀 중요하니까 결론은 표시해요. 엔탈피의 정확한 값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없대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문에 뭐가 더 있다가 생성 엔탈피는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근데 생성 엔탈피 실제로도 엔탈피의 변화량이기도 하고 엔탈피 개념과 밀접합니다만 엔탈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단어가 유사하게 생겼잖아.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생성 엔탈피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므로 정확한 절대값을 알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이건 바꿔치기 한 거야. 그냥 엔탈피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므로 절대값을 알 수 없다는데 생성 엔탈피라는 유사해 보이는 단어로 개념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틀렸다고 끊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공부할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검토할 때 마인드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절대값을 알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특정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없다. undefined라는 거죠. 0이 아니라 0이랑 undefined, null 이런 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런 문장이 나오죠. 솔직히 이거 뭐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0으로 정해진다. 그럼 절대값이 존재한다. 절대적인 값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undefined null 이거랑 이게 이제 느낌표 등호 붙이면 다르다고 했죠. 0이라는 거 다릅니다. 이거 공집합하고 0 또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 다른 것처럼 이것도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낚시질 관련된 이야기인데 낚시질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문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자기 부자기 지문이 있거든요. 자기라는 건 여기서 조금 잘못 써놨는데 할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부작이라는 건 행동을 안 했어요. 자기 의무는 그럼 뭐겠어요? 해야 할 의무겠지. 부작의 의무는 안 해야 될 의무겠지. 자기 의무를 근데 위반했대. 그러면 해야 될 거 안 한 거고 부작의 의무를 위반했으면 안 해야 할 걸 한 거니까 뭐 하긴 했겠죠. 근데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 행동한 거야 안 한 거야가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이 문제가
자기 의무랑 부자기 의무 이것만 가지고 막 이제 지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건 무조건 선택지일 거고 그 선택지가 답일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일부러 틀리기 예시 2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중학교 화학 때 배우죠. 용액은 뭐다? 용매, 녹이는 놈들 플러스 용질, 녹아 들어가는 놈들이죠. 그래서 용액 질량은 용매 질량 플러스 용질 질량입니다. 이거 배경 지식이고, 몰랄 농도란 게 있어요. 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입자 개수 세는 거예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용매 1kg당 용질이 몇 몰 녹아 있냐 이건 돼. 여기서 말로만 조금 적혀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용액 질량만 주고 판단하게끔 했어요. 근데 용매의 질량을 알 길이 없어. 왜냐? 용질 몰수만 주고 용질의 분작량, 뭐 화학식량 이런 걸 안 줘서 그 몰수만 갖고서 그램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근데 뻔한 게 하나 있어요. 선지에 무슨 값이냐 또는 무슨 값보다 크냐 작냐라고 돼 있을 건데 선지에 있는 건 뭘 기반으로 계산한 걸 거다? 용액 질량을 기반으로 계산한 걸 거예요. 준 거 기반으로.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시험장에 시간 없으니까 이게 맞나? 이러고서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걸 맞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용액 질량, 그러니까 여기 용매잖아요. 용액이 아니라 분모가. 근데 였다가 용액을 일부러 넣어. 그래가지고 계산을 빠르게 한 다음에 그럼 깔끔하게 떨어진 게 선택지에 있네? 근데 나 틀리게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틀렸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시 화투 하시는 분들만 알 것 같은데 용액 1kg 염화 나트륨 용액 1kg에 이거 밑에는 이거 상담할 때 썼던 파일 그대로 쓰는 거라 1kg에 0.1몰 NaCl이 녹아 있다. 이때 뭐 이러고서 이제 문제 상황 설명하겠죠. 그리고 뭐 니은쯤에 이 용액의 농도 몰랄 농도는 0.1 몰랄 농도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0.1 몰랄 농도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크다는 맞아버리니까 이제 작다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면 읽지 않고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걸 보시는 고1, 2 그리고 고3 분들은 솔직히 개념 이제 안 돼 있으면 조금 위험한 거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공부 잘하는 법 인 개념 이거 얘기할게요. 몰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학2 얘기예요. 전부 다. 몰농도는 간단히 얘기하면 용질 몰수를 용액 그 부피로 나눈 거거든요. 몰랄 농도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용질 몰수를 용매 부피로 나눈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용액, 용매 헷갈리지 않게 잘 캐치까지만 얘기하면은 이거는 옆집 강아지 뽀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마 나 되는 양이 기준이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보면 몰농도에서 부피 기준은 이게 타이핑이 어렵네. 1리터고 몰랄 농도에서 질량 기준은 왜 부피라서 썼냐? 1kg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지. 뭐냐? 용매 질량을 그램 단위로 주고 헷갈리게 단위 환산 까먹게 낼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얘기를 해보자면 뭐 증기압력 이런 개념들도 있거든요. 이 증기압력 개념은 뭐냐?
온도가 결정됐을 때 증발과 응축이 화학 평형에 이르렀을 때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 압력이겠지. 이건 옆집 강아지 뽀삐 말고도 그 아랫집 할머니, 그 박점례 할머니 이런 할머니도 아시는 내용이야. 이거 추측 못하면 그건 공부 때려쳐야지. 근데 이제 증발과 응축이 화학 평형에 이르렀을 때 이런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막상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름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름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조금 그냥 막 노트 정리 슉슉슉 적어놓고 나서 난 공부했어 이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건 공부한 게 아니고 질문을 했을 때 꼬치꼬치 깨물었을 때 잘 되는 부분, 잘 모를 만한 부분들 있잖아. 정의는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애매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아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영상이 제가 구상한 거에 비해서 아까 경화가 키보드 밟으면서 날라갔거든요, 촬영 보니. 그래서 다시 촬영하면서 조금 조잡해졌는데 그래도 뜻이 좀 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